냉전이 시작된 이래 미국의 전략 항공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피스메이커, 제트 스트라토젯, 스트라토포트리스와 같은 항공기가 70년 넘게 운용되었고 최초의 초음속 폭격기 컨베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당대 미국 항공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륙간 항공모함 B-52는 속도가 부족했고 초음속 B-58은 사정거리가 부족했습니다. 무엇에서부터 진행하면서 미국 디자이너들은 이 두 기계의 장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항공기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XB-70이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폭격기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양산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여러분은 지금 곧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은 군사 뉴스입니다. 시작합니다. XB-70 발키리는 앞서 언급한 스트라토포트리스 대신 50년대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형 항공기의 주요 임무는 핵무기를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시 주요 적군 소련 영토로 운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954년 6개의 주요 항공기 제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입찰이 발표되었습니다. 북미와 보잉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두 회사에서 모두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중 북미가 가장 유망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전사를 기리기 위해 2만여 명의 신청자가 발키리라는 이름을 선택한 프로젝트 이름을 놓고 실제 공모전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날개는 1963년까지 30대의 새로운 비행기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계획은 결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0년 말 개발된 지대공 방식의 방공 시스템이 B-70의 불멸의 개념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스베르델롭스크 근처에서 격추된 U-2기는 이러한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엔지니어들은 지형을 피해 발키리 비행을 초저고도로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폭격기는 그러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더 효과적이고 비용이 덜 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출현과 예산 삭감은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결코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이 1961년에 단계적으로 폐지된 후에도 발키리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신개발품은 연구센터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2개의 프로토타입이 초음속에서의 대형 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공기 역학, 엔진 성능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AV-1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토타입은 1964년 9월 21일에 발사되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비행은 완전히 성공적이지 못했고 화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차 비행에서 이 폭격기는 이미 초음속 마하 1.1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16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으로 83회 비행을 했습니다. 그 후 그것은 오하이오에 있는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으로 은퇴했습니다. 코드네임 AV2인 두 번째 프로토타입의 운명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1966년 마하 3.08의 속도를 달성하고 20분 동안 비행하는 등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항공기는 총 100시간 동안 46회 비행에 그쳤습니다. 이는 같은 해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홍보 활동 중 시제품이 F-104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한 이후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는 스튜어트 슬레이드의 소설 라이드 오브 더 발키리스의 페이지에도 실렸습니다. 항공기의 특징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의 길이가 56m이고 날개 폭이 32m로 꽤 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XB-70은 삼각형의 날개, 전방 수평 깃털 2개의 용고를 가진 덕 공기역학적 구조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구조는 티타늄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고강도 툴링과 스테인리스 스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음속 비행 동안 330도의 고온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멈출 때는 디스크 브레이크 외에도 각각 지름 8.5m의 거대한 브레이크 낙하산 3개가 사용됩니다. 하나의 흥미로운 특징은 비행 중 압축 리프트의 사용이었습니다. 이는 항공기의 날카로운 지점이 그 아래 압력을 증가시키고 충격파를 형성하며 이는 다시 추가적인 인양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효과를 내기 위해 영웅의 날개 끝을 65도 낮춥니다. 2인승 조종석에서는 해수면에서 24,000m까지의 고도에서 비행기에서 비상 탈출을 제공하는
배출 좌석, 캡슐로 구성된 구조 시스템이 고안되었습니다. XB70의 장비는 관성 항법 및 천문 항법 시스템을 포함한 항법 및 폭격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항공기 위치, 비행 시간, 목표물까지의 거리 등을 계산해 항로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키리에는 무선 항법 시스템, 테이칸, 국가 식별 시스템, 레이더, 적외선 교란 스테이션이 있었고 폭격기와 탱커에 맞춘 계기판에 착륙할 수 있는 장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같은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만든 레이더 시스템으로 보완했습니다. XB70은 원래 새로운 터보젯 엔진을 장착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표준 연료인 JP4 항공 등유는 운용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높은 증기 압력과 과도한 증발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풍소, 수소 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료인 JP6가 개발되어야 했습니다. JP4보다 40% 더 많은 에너지를 줬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소 화합물은 첫째, 매우 독성이 강하며 둘째, 질소를 포함한 다양한 원소들과 반응하여 매우 자주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아 맞다! JP6의 가격도 개발업자들의 비위를 맞추지 못했는데요. 이는 전에 JP4의 파운드당 2센트에 비해 파운드당 1.5달러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최종 선택은 무려 6대에 장착된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꽤 잘 해냈고 비행기의 마하3 이상의 속도, 즉 350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비행 거리는 거의 7,000km에 달할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고 고도에 관해서는 여기도 23,500m에 해당하는 매우 훌륭한 수치입니다. 전투 하중은 24.5톤에 달하고 그 무게의 거의 60%가 연료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발키리는 상당한 약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비핵의 포탄뿐만 아니라 최대 14개의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거리 1770km의 WS-199B 볼드 오리온 핵탄도 미사일이 포함될 것입니다. AGM-48 스카이볼트 2단 탄도 미사일은 1959년에 개발되었으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의 시험 동안 실험 항공기는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1966년 발키리는 최고 속도인 시속 3250km에 도달했습니다. 같은 해 그것은 최대 비행 고도인 23,000m에 도달했고 마하3로 가장 긴 초음속 비행 시간은 33분에 달했습니다. 15억 달러 이상이 투자된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미국은 확실한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들이 기술적 진보와 투순해서 부피가 큰 XB70을 순식간에 대체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의해 실패했다는 것은 꽤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이 기계는 미국 공군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국내 항공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특히 이 항공기를 만든 경험이 B-1 전략 폭격기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곧 새로운 리뷰가 나오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